세무사 알아볼 때 지인 소개 하나, 인터넷 검색 하나, 그리고 유명한 세무사 사무실 하나,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오늘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법은 틀렸습니다. 사장님 커뮤니티 보시면 세무사 사무실 잘못 골라서 세금 폭탄 맞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제가 세무사 경력 17년 차다 보니 저는 정말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는데요. 세무사 고를 때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 소개를 하시면서 여기는 맡기면 세금은 줄일 수 있겠다 하고 사무실 분위기나 아니면 친절한 첫인상 같은 간만 믿고 계약을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감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면 첫눈에 딱 맞는 세무사를 찾아서 세금까지 줄이실 수도 있지만 지인 추천이랑 아니면 사업장 근처 아니면 몇만 원 저렴한 기장료 때문에 업체를 고르면 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세무사 고르는 방법을 다루는 영상들은 꽤 있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무사 고를 때 살펴봐야 할 3가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세무사 잘못 만나서 후회하는 일 없이 내일처럼 꼼꼼하게 챙겨주는 세무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에 채널 링크 남겨드렸으니 채널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피해야 되는 세무사 사무실 3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챙겨주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세금을 무조건 많이 줄여주는 세무사. 2, 기장료가 싸도 너무나 싼 세무사. 3번째, 내가 어떤 요구를 해도 무조건 알겠다고 들어주는 세무사. 얼핏 들으면 최고의 세무사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장담하는데 이건 사업자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왜 이런 세무사를 피해야 되는지 딱 10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시작할게요. 자료 달라고도 안 하고 세금이 줄었다? 그 돈 나중에 누가 낼까요? 오히려 나중에 세금 2배로 내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아무 자료도 안 줬는데 세금 확 줄여주니 능력 있는 세무사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인건비 같은 미리 세무 신고하는 이런 절차 없이 세금을 많이 줄였다면 가공경비율 확률이 높습니다. 가공경비랑 가공 없는 경비, 비용, 단순히 없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사업금증을 통해서 저희가 미리 신고한 내역보다 이익이 너무 작게 신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겪었던 사례이긴 한데요. 예전에 세무대리인이 이런 가공경비를 넣어서 대표님이 세금을 엄청 많이 내셨던 경우가 있으셨습니다. 기상상담하실 때는 꼭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신고 기간마다 신고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세금 안내도 해주는지, 그리고 신고 전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대표님과 소통을 하면서 비용 같은 거, 통장 내역이라든지 신고 안 한 인건비가 있는지, 그리고 대표님 명의로 쓴 카드 말고 다른 가족 카드 쓰신 게 있는지, 이런 내역을 미리미리 챙겨서 안내를 드리는 곳과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표님, 일 잘하는 세무사는 알아서 깎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찮을 정도로 대표님께 조목조목 물어보는 세무사가 좋은 세무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장료가 2에서 3만 원이면 추후 가전세 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2번째는 기장료가 싸도 너무 싼 세무사 사무실입니다. 한 달에 2만 원, 3만 원이면 정말 솔깃한 가격이긴 합니다. 한 달에 2만 원, 3만 원이면 너무 싼 기장료를 받고 있다면 세무사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는 경력 직원이 맡아야 하는 업체 개수가 최소 150개에서 200개 정도는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애초 불가능한 사업 구조이긴 합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150개, 200개다 보니까 이 매달 들어가는 인건비, 한 사업장에 한 명의 직원만 있더라도 150개, 200개를 신고를 해야 되고, 짧은 기간 안에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대표님과 원활한 소통을 해서 신고를 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달 직원 신고를 할 때 공단과의 차이가 있어서 추후 4대 보험 추징이 나올 수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통장 거래 내역을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모르는 경우 대표님과 물어보면서 소통하는 회계 처리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통장 내역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되면 가지급이라는 임의 계정, 임시 계정을 달아놓게 되는데, 이 가지급은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추후 이 돈은 법인의 대표님이 돈을 갚아야 됩니다. 만약에 갚지 않고 폐업을 하게 되면은 이 돈은 대표님의 급여로 고스란히 급여 처리가 돼서 사대보험과 소득세 추징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 상담받은 경우인데 지금 같은 경우였어요. 법인의 월 기장료 5만 원으로 세무사 사무실과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대표님도 이제 폐업을 고민을 하시고 계셨는데 가지급, 대여급의 금액이 너무 높게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 실무상 이게 정리를 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폐업을 하게 되면은 급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대표님도 돈을 넣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급여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장료가 또 비싸면 무조건 좋은 사무실일까요? 또 그건 아닙니다. 무작정 비싸다고 완벽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자마다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시세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법인이랑 개인을 아울러서 요즘 거의 8만 원에서 25만 원 선이 가장 적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님이 꼭 기장 상담을 하실 때 상담하실 꼭 하나 물어보셔야 됩니다. 담당할 직원의 업체 개수가 많지는 않은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개수가 또 무조건 절대적인 거는 아니지만, 왜냐면 업체에 해야 되는 양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리고 이런 세부적인 항목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요즘은 워낙에 또 전산이 많이 발달되어서 한 직원당 최대 100개 이내까지는 또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대표님이 상담하실 때 대표님 거래하는 그 직원이 몇 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장이란 단순히 신고 대행을 하는 건 아니고 사전에 위험을 줄이는 검토 과정이기 때문에 꼭 세액공제라든지 법인 마감 전에 대표님과 소통을 해서 통장 내역을 정확히 회계 처리하는 곳과 꼭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안 되는 것도 다 된다고 하는 세무사가 왜 가장 위험할까요? 사업하다 보면 세금 많이 나올 때 부담되고 작게 내고 싶으신 마음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달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좀 반으로 깎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세무사가 아무 고민도 없이 알겠다고 알아서 맞춰드리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대표님을 좀 벼랑 끝으로 밀어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서 매입을 뺀 금액, 이게 10%만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면 10%는 매출은 100만 원, 매입 같은 경우에 500만 원이었으면은 10%인 50만 원. 이거인 차액은 50만 원의 부가세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매입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말고는 부가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런 증빙도 없는데 이 50만 원을 무조건 10만 원으로 깎아줬다. 이거는 아무래도 가공경비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공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이 나오면은 금액만큼 다 토해내야 되고 가산세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 상담하실 때 이런 세금을 미리미리 안내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무리하게 세금을 넣어달라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는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돈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미리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셨으면 그 돈을 준비를 하고 계셨을 텐데, 그게 아니고 신고 기간 거의 다 돼서 얼마 정도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돈이 없어서 최대한 금액을 작게 내달라고 요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얼마 정도 한두 달 전이라도 이번에 얼마 정도 세금이 낸다는 거를 안내를 드린다면은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 돈을 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하시지 않을 확률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 시 꼭 세금 안내를 먼저 해주는 곳과 거래를 하셔야 되는 거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결국 대표님들이 진짜 찾으셔야 하는 세무사는 내일처럼 미리 챙겨주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세무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담절세소는 대표님이 세금 때문에 밤잠 설치지 않도록 딱 네 가지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닥쳐서 세금 폭탄 맞지 않도록 미리 예상세액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달이 되어서야 세금 얼마만큼 나왔다고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결산을 미리 해서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온다고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은 세금을 적법한 절차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소통하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가세 같은 주요 세금도 신고 전에 미리 예상세액을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큰돈이 나가게 되면은 사업 자금이 또 꼬이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깜빡하고 놓친 증빙까지 먼저 챙겨다 드립니다. 사업하다 보면은 바빠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못 챙길 때가 많은데, 저희는 통장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대표님이 이때 나간 지출증빙 누락되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리고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반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드리고 소통하면서 자료를 함께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밤늦게 궁금한 점이 생겨도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두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은 늦은 밤이랑 주말에 불쑥 세무 고민이 떠오를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땐 언제든지 전용 채널로 톡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표님도 까먹지 않고 저희들도 다음날 출근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바로 명쾌하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고정 댓글에 카카오 채널 링크 남겨두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